일단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시황을 한번 보시죠. 이번 달에 그 코스피 지수의 퀀트 인덱스의 기준값은 2036이었어요. 여기에.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기준가 깨고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2015, 25 사이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서 2036을 장악을 하면은 이번 달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었는데, 2015를 찍고서는 여기 작은 봉 보이시죠? 하락하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 1995, 1975 이런 식으로 지금 퀀트 하락 목표가를 단계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975 그저께 저가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75를 지켰죠. 그죠? 한 번 정도 더 지켜주면은, 지켜주고 1995를 장악을 해야 돼요. 장악이라는 거는 돌파하고 나서 지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하락은 멈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1995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퀀트의 연간 인덱스상으로는 1995가 연간 퀀트 인덱스의 기준가예요. 그래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라오던 지수가 상승을 향후에도 하려면 1995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에 이제 1975를 지켜줬는데, 내일도 만약에 1975를 지키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장악을 하면은, 그러면 이때는 코스피 ETF를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1915,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95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는 되거든요. 주식 비중은 좀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일단 챙겨 넣는 전략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수가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벤트 지수를 올리려고 해도 핑계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방향이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냐면 65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55까지. 요 사이가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강한 지지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55는 최소한 안 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제 퀀트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지수를 보고 있는 건데, 하루 이틀 더 보면 방향 나오겠죠? 대선 끝나면 방향 나올 겁니다. 그래서 95를 장악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 성공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상처를 받고 있죠. 예전에 그 박스권장에서는 중형주 소형주 사가지고서는 지수는 제자리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내 주식만 떨어졌고 그래서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에 편입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펀드 가입을 해서 지수는 제자리인데 손실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그 행보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주식들 있잖아요. 특히나 중형주 소형주들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편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지난번에 2070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래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올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종목 한두 종목 추천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는 이제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스스로 질문하기를, 나는 투자자인가 투기자인가 하는 질문을 좀 나 스스로에게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주식 투자합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도박 아닙니까? 투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식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많아요. 투기는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연, 운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획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익을 목적으로, 둘 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정성을 쏟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나의 기량을 열심히 개발을 하면은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분야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투기는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투자는 나의 노력과 결과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전적인 정의만을 보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했을까 아니면 투기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큰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급등주에서 손실을 많이 보세요. 왜냐면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걸 사놨다가 이제 하락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손 쓸 수가 없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아유 나 몰라 하고 이제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성공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번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확률만 따져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5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확률은요 7%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7%면은요 단식 경마해서 맞추는 확률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로또 1등 나는 확률은 123만 분의 1이니까 이건 너무너무 희박한 확률이고, 로또 6등에 당첨된 확률이 2.24%.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경마하는 게 연식 경마하면 21%잖아요, 그죠? 경마하는 게 낫겠네? 아니면 바카라나 룰렛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론적인 확률은 50%인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 성공하는 확률이 7%밖에 안 될까요? 이거는 확률론적으로만 그냥 단순하게 풀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 시행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사위를 한 번 딱 굴렸을 때 예를 들어가고서는 뭐 1이나 2나 3이나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근데 어떤 재주 좋은 사람이 그 주사위를 던지면은 뭐 6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딱 굴렸을 때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 사람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한 80%의 확률로 6을 굴려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주사위를 연속해서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4번을 연속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럴 때 계속 연속적으로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25%밖에 안 돼요. 이게 확률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만약에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그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80%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연속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4종목을 갖다 연속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 확률이 6.25%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확률론적으로 이제 풀어보는 그런, 개인 투자 실패의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 독립시행의 확률 80%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성공하려면은요, 반복시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높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 투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스킬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승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번 투자했을 때. 그러면은 그 승률만 계속 유지하면은 주식 투자는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 시행의 확률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 거냐 하는 거죠.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반복 시행의 그 고리의 고리를 끊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실제로 주식이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가치 투자의 거의 원조,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그 한 줄 서평을 썼냐면, 지금까지 출간된 투자에 관한 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며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반드시 필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극찬을 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철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원금의 안전, 그리고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투기라고 이렇게 거의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철저한 분석, 그리고 원금의 안전. 이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제일 원칙과 똑같죠? 손실을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수익.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적절한 수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냐 절제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준에 따른 문제인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철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종목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료 정보 사이트나 증권사 추천주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또는 뭐 옆집 아줌마가 이걸 투자를 했다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이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이 추천 뭐 한다든지 아니면 ARS 통해 가지고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50% 이상의 투자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안 합니다. 종목 선정을. 그래서 보면은 철저한 분석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원금의 안정 부분도 이 손실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손실관리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적절한 수익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게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에 한 걸음씩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먼저 왜 실패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스트리트토크라고 하는 그런 외국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주식 투자 실패 요인을 분석한 글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 이게 이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의 부족.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 투자를 할 기회에 투자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의 전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미. 근데 딴 데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에 묶여있는 돈을 어쩔 수 없이 팔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투자 자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그 해결을 좀 해야 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를 주로 이제 이런 거 있죠. 손실 회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포매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막 하락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팔았어. 근데 그게 최저점인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으시죠. 이게 공포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군집행위. 이 군집행위는 이게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따라 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내려갈 것 같으면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따라서 팔어.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나친 낙관. 이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손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해서 그러면요 갑자기 기업이랑 사랑에 빠져요. 아, 이 기업은 이런 전망이 있고 이런 뭐 사업 계획이 있고 하니까 좋을 거야. 갑자기 막 그 회사랑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막 손실이 나도 그 사랑을 너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마이너스 뭐 40% 50% 되는 상황은 대부분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나친 낙관이 실제적으로 낙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지부조화라 그러는데 이 현실을 갖다가 내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점 편향. 시장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그냥 그대로, 경험을 그대로 향후의 그 시장에도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늘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실패했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또는 미디어를 보면은 맨날 좋잖아요. 시황 주식 사야 됩니다. 좋을 겁니다.
뭐 기업 광고 보면은 뭐 아주 뭐 이 회사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뉴스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의 속성은 자기 회사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포장을 하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업과 기업의 광고와 연결된 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